분 있으실까요? 네, 안 오신 분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예, 오늘 이렇게 또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특강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또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노하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강의 제목은 이거였죠. 네, 실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한번 작성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논문이냐라고 했을 때 토픽 모델링 그리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한번 논문 작성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것이 이틀 동안 저희가 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길완재라고 하고요. 박사는 공학을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인문학 쪽 전공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동국대에서 주로 이제 대학원 수업을 좀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AI 융합 전공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일반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이러한 주제로 한 학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지난 학기 기준으로 한 130명 정도가 동국대 석박사 우리 학생들이 이런 주제로 같이 저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한 학기 내용을 축약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면요. 우리 포스터 이렇게 요거 보고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1일차 하고 2일차 이틀 동안인데 오늘 1일차 할그 주제가 이렇게 돼 있죠. 4시간 동안 할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생성형 AI의 원리 이해 뭐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뭐 꿀팁이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논문 작성을 하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했던 부분들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 새로운 서비스들이만 나오면서 사실 이 강의 자료도 어제 다시 한 5분의 1 정도는 제가 손본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달 전 거는 이미 너무 오래된 거고 일주일만 지나도 막 또 새로운 게 나와서 정신이 좀 없는데요. 그런 것들 좀 반영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어, 주로는 챗 GPT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런데 또 챗 GPT로 해결될 수 없는 더 좋은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소개해 드릴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서비스가 있죠. 이런 거 하고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또 강의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뺐어요. 이전 특강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 이상 차지했었는데 프롬프트보다도 요즘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가지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라 하는 것보다도 어떤 서비스, 어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 실전적으로 이제 노코드로 생성형 AI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그 뉴스를 수집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빈도 분석, 시각화, 토픽 모델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일 다룰 주제인데 미리 한번 어, 이 챗GPT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정도로 해도 참 좋겠다라고 하면은 내일 특강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하면서 이게 좀 뭔가 한계가 있구나. 뭔가 더 이런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뭔가를 해야지 이게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할 건데 파이썬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비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뭐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자신 있게 넣은 이유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코드 자체도 이 자연어로 사람이 하는 말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코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파이썬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볼 건데 또 문법 위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미지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실습을 좀 해볼 거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챗GPT를 우리가 챗GPT 그 화면에서 chatgpt.com이라는 그 사이트에서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API를 활용해서 코드 차원에서 챗GPT를 한번 써볼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고요. 그냥 나 어차피 유료 버전 쓰고 있는데 뭐 또 이런 것까지 써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썼을 때의 장점들 좀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나 의견. 네.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좀 밥 먹고 헐레벌떡 오다 보니까 이 또 발음이 좀 꼬이고 그러네요. 네,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형 AI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까지도 AI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 두 개를 최근에는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생성형 AI 나오기 전까지가 다 통틀어서 전통적인 AI라고 또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AI를 우리가 디스크리미너티브한 AI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무언가를 판별해주는 AI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입력과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정답 Y를 이제 예측하는 건데요. 뭐 고양이나 개 사진이 이제 X로 주어졌을 때 이건 고양이다, 개다 하는 그 Y를 알아맞히는 그런 게 대표적인 거겠죠. 스팸 메일 분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하는 거 이게 어떤 감성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러한 AI가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은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주어진 컨텐츠로부터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는 텍스트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미지, 동영상, 소리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성해 내기 시작하였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개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걸 이제 분류하는 거죠. 이건 개다. 네, 이것만으로도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진보를 가져다 준 거죠. 암인지 아닌지 예측을 한다거나 실생활에서도 공장에서 이게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구별하는 거 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고요. 생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 사진을 하나 있다.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강아지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뭐 어떤 얘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한 설명글,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얘를 가지고 뭐 흑백 사진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을 입혀서 다른 사진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개 사진을 보여주면은 개 소리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즘엔 또 핫한 게 뭐죠? 동영상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생성형 AI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생성형 AI에 관한 책을 이제 좀 이렇게 쭉 뭐가 나왔나 보는데 대부분의 책 이름이 이챗 GP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90% 이상이 챗 GPT인데 얘는 사실은 챗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것도 다루는데 챗 GPT가 대명사처럼 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경험한 이런 현상들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좀 연륜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우리가 호지캐스라고 불렀을 텐데요. 이것도 딱풀은 하나의 상표고요. 그렇죠? 고체풀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데일밴드도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생성형 AI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챗GPT를 이제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미나이가 또 갑자기 훅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또 챗GPT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챗GPT에 대해서 더 먼저 알아볼 건데요. 챗GPT가 무엇인지를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보통 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언어 모델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형 모델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얘가 트랜스포머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챗GPT, 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성형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언어 모델, 대화형 모델, 트랜스포머.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언어라는 현상을 모델링하고자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이다. 이런 정의가 있지만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구글에 생성형까지만 치면은 이렇게 다음 단어를 예측해 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언어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에 대한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단어를 알아맞힌다.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3살, 4살짜리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엄마 있잖아. 근데 내가 그러면서 계속 다음 단어를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인공지능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배워서 언어 모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있다면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확률적으로요. 나는 버스를 탔다가 나는 뭐 버스를 태운다보다 더 확률이 높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맞춤법을 바꿔준다거나 다음 말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뭐 맞냐 틀리냐 이거보다도 어, 책을 많이 본 사람이나 인공지능은 달려갔다 하면 뭔가 이상하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달려갔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겁니다. 나는 메론을 먹는다. 단어가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메론을 먹는다를 잘못 쳤구나. 라고 해서 자동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런 게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이 P가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게,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죠. 뭐, 메론을 먹지만 메론을 먹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메론을 먹는 경우가 있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메론을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론을 이제 빵의 형태로라든가 파대 형태로 해가지고 메론도 먹습니다. 그래서 메론을 먹는다라는 문장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 언어 모델은 자, 두 가지요.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거다. 확률로 이렇게 키워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한글로 검색하면은 이렇게 뭐 장난감 로봇이 나오고요.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키텍처 이미지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라고 하는 구글 연구자들이 만든 이게 2017년에 나왔어요. 이 논문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이름인데 얘를 가지고 지금의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상격이다. 생성형 AI의 조상격이 되는 논문이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고 여기 이게 발표된 연도가 2017년. 그래서 이 논문에 이러한 피겨가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또 논문도 엄청 많고요. 뭐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도 엄청 많은데 시간 되시면은 요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좋고요. 코드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왼쪽에 요 부분이 인코더 부분이고 오른쪽이 디코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왼쪽은 내추럴 랭귀지죠. 자연어를 언더스탠딩, 잘 이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모델을 통과하면은 말을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가 되면은 제너레이션,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말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말을 만들어낸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 텍스트를 주면은 독일어 텍스트가 나오는 쉽게 말해 번역 가지고 번역이라는 그 태스크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번역뿐만이 아닙니다.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어쨌거나 뭔가 들어가면 긴 문장이 들어가면 뭐 짧은 문장을 요약이 되고 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두 개를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하나만 떼서 씁니다. 그래서 왼쪽만 떼서 쓰는 가 대표적인 게 이제 버트라는 거고 오른쪽에 것만 써서 즉 디코더 모델만 써가지고 만든 게 대표적인 게 GPT 이렇게 되겠습니다.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모델로 만든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은 상당히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2018년부터 마구마구 이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풍성해지는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오른쪽 파란색 계통이 바로 디코더 모델인데요. 대부분 구글이라든가 메타에서 나온 그 모델들이 다 디코더 모델로 생성 모델이 되겠고요. 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버트라는 그 모델 계통은 이렇게 이제 주황색 계통으로 있고 인코더, 디코더 다 뜬 게 요 녹색 계통의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언어 모델은 생성형 AI의 핵심 도구 중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형 AI 중에서 텍스트 생성을 담당하는 뇌가 바로 언어 모델이다. 얘가 이제 트랜스폼을 학습한 거고요. 챗 GPT, 요거는 뭐냐? GPT라는 언어 모델 중에서 3.5 버전을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 챗봇 서비스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하고 챗GPT는 다른 거죠. GPT는 언어 모델, 챗GPT는 챗봇 서비스. 그래서 또 이 언어 모델 앞에 L이 하나 더 붙으면 라지, 언어 모델이 엄청 크다.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얘하고 생성형 AI, 얘네들은 다 결국 우리가 딥러닝까지 발전되어 오는 역사 속에서 그거를 계승해서 또는 혁신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딥러닝의 하위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딥러닝은 뭐냐? 인공지능이라는 큰 개념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 딥러닝의 여러 분야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챗 GPT의 탄생에 관한 것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챗 GPT 쓰면 얘가 되게 어때요? 친절하잖아요. 예의 바르고. 하지만 또 헛소리도 많이 하고. 왜 그럴까? 그거에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파헤쳐 드리려고 챗 GPT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됐는가 보면은 3단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RLHF라고 해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다시 보면요. 처음에 뭘 했냐면은 일단은 언어 모델이 있잖아요. 다음 단어 예측을 막 합니다. 근데 얘를 가만히 놔두면은 무슨 말을 할지 인간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바람직한 답변의 예시를 직접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대화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는 식으로 일일이 사람들이 다 라벨을 달아서 이렇게 파인튜닝 한 거죠. 미세 조정을 이제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하면은 잘한 것은 잘했다. 좀 아쉬운 건 아쉽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채점을 해줬어.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답변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라고 그건 나쁜 답변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 말 가르치듯이 일일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잘한 것은 계속 잘하게 못하는 것은 계속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챗GPT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뭐 예를 들어 나 죽고 싶어 죽는 방법 좀 알려줄래? 친절하게 하면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처음에는 막 알려주다가 여기서 엄청 혼났죠. 여기서 계속 그런 답은 하면 안 되라고 계속 혼나고 안 된다고 얘가 학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잘못된 답변은 안 하려고 이제 얘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리고 사람한테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게 학습이 돼 있겠죠. 혹시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욕, 뭐 모욕감을 느끼신 분 있으실까요? 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챗GPT 주로 3단계 하기 전에 3단계가 되기 전까지 언어 모델이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3단계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말은 무조건 잘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냐. 예를 들어 여기 인공지능이 뭐야라고 내가 이제 물어보면요. GPT 3.5, 챗GPT 3.5. 그러니까 챗GPT 3단계 학습을 거친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정답을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 RLHF 이전의 특성을 가진 모델 이걸 우리가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퀴벌레, 스틸 유로, 브레인 뭐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을 막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요 파일을 공유 받으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메일 다 받으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거나 아직 확인을 안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 수업 자료 링크를 한번 다시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오늘 특강에 필요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올려드렸는데 이거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혹시 여기 안 뜨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다 잘 보이시죠? 오늘 뭐 잠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DF 있죠. 교육통계연구소 2025년 12월 일부 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특강 이 PDF가 바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CSV 파일이라든가 MD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이제 등장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폴더가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위에 파이썬 콜앱 파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게 하나, 둘, 세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있고요. 다시 나가서 두 번째 폴더는 프롬프트 첨부 예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제로서 활용한 한 PDF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여기 특강 시간에 제가 얘네들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저랑 똑같이 해보실 경우에 이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파이썬 콜앱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여기에 제일 위에 챗 GPT 베이스 모델과 비교해보기 이런 파일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구글 콜앱이라고 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거기에서 이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열릴 거고요.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크릿 창에서 한번 공유를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요.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다 제가 한번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놓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창에서 콜앱 한글로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콜앱 들어가서 여기 새 노트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파일에서 노트 업로드 그런 걸 눌러서 여기에 다운받은 파일을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열어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네, 드라이브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 싹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있죠. 이런 걸 누르면은 하나의 그 셀이 실행이 되고요. 요게 실행되었을 때 결과가 미리 나와 있긴 한데 다시 실행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 API 키라는 거를 이제 넣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쓸 때마다 제 돈이 나갑니다.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뭐 많이 빠져나가진 않기 때문에 제가 키를 공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특강 들으시는 분들이 한 20명 남짓 되는데 여러분들까지는 제가 기꺼이 제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건드릴 건 없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한정은 아니고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열리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 Who are you라고 했더니 I'm a language model AI created by OpenAI라고 깔끔하게 답변을 했죠. 챗GPT는. 근데 훈련을 안 받은 애는 뭐라고 하냐면은 Send us your last social media posting. 뭔가 말을 하는데 맥락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제 신용카드에서 돈이 나가면서 동시에 또 다른 답변이 나오죠. What is your profession? 뭐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합니다. 인공지능이 뭐야라고 이제 또 물어보면은, 이것도 해보면은, 예, 그 복잡한 지능 충전 이론 은깨지,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성능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했더니 사실은 저한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올 때까지 또 한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운이 좋으면 가끔 심한 욕을 보기도 합니다. 다빈치 모델이라고 베이스 모델은 이런 정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말을 막 하다가 보니까 또 한계가 이제 보인 거죠. 말만 잘하면 뭘 하냐? 소리도 듣고 영상도 보고 그림도 이해할 줄 알아야지라고 해서 이 멀티모달 서비스가 GPT-4부터 2023년 3월에 출시됐죠. 이때부터 그림도 잘 그리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보고 이거 작년 8월 한번 샘플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8월 7일, 8월 8일, 8월 11일, 8월 12일, 13일, 15일 진짜 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서비스 무슨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요즘도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챗GPT를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본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조금 저랑 잘 아시는 교수님도 이거 잘 안 쓰셔요. 거의 모르십니다. 그래서 안 쓰신 분들은 또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챗GPT는요, 뭘 이렇게 설치하고 깔거나 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또 굉장히 또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뭐,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이고,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로그인만 하면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한 달에 20불 내는 서비스가 있고, 한 달에 200불 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 요 플러스 20불짜리를 많이 쓰시고요.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 달에 200불씩 내고 쓰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여기 계속 바뀌어요. 근데 애매하게 놓습니다. 애매하게. 뭐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무료고 여기서부터는 유료다 뭐 이런 거 없고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적당히 이렇게 자르고 그게 이제 그 기준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좋은 점도 있는 게 무료로 웬만한 건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심층 리서치라든가 뭐 컨텍스트 이런 거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다가 좋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잘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쓰시는 분 같으면은 그냥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어, 결제할지 말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챗GPT 맞춤 설정 이거는 한번 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 얘는 맞춤 설정, 이 설정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있고 챗GPT 성격도 있고요. 챗GPT가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얘기해 주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상위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시스템 프롬프트 밑에 있는 또 다른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일단은 참고를 하고 그 다음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데 이걸 어떨 때 좋으냐? 여러분들이 나는 챗 GPT를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은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검색창에서 챗 GPT 우리나라 사람들은 챗은 한글로 쓰고 GPT는 영어로 쓰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떨 때는 챗 GPT 검색했는데 클로드가 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hatgpt.com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그럼 요게 이제 첫 화면이죠. 저는 이제 로그인이 자동 되어 있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 왼쪽 사이드바가 있고요. 사이드바를 이렇게 열고 또 닫고 하실 수가 있고, 사이드 제일 아래쪽에 저는 지금 제이길이라고 되어 있죠. 제 계정 이름이고요.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예전에 요 메뉴가 또 오른쪽 상단에 있었는데 또 왼쪽 하단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 맞춤 설정 있죠. 요걸 한번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 맞춤 설정에서 네, 이렇게 기본값이 있고요. 뭐 전문적이다, 친근하다 이런 게 또 생긴 것 같습니다. 특성도 있고요. 예, 맞춤형 지침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모든 답변을 개조식으로 해줘. 개조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얘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 존칭하니까 이 토큰이라고 그러죠. 이게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답변을 뭔가 이렇게 긁어서 어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그럴 때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뭐든지 개조식을 하고 존칭 사용하지 말고 나를 친구야로 불러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무슨 답변을 할 때마다 친구야 이거 했어라고 합니다. 네. 네. 저기 질문이 네, 보입니다. 네. 첫째, 제미나이에도 개인 맞춤이 있는지요? 하고 무료 버전에도 개인 설정이 있나요? 네, 요거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미나이는 조금 이따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무료 버전은 제가 어, 아니, 이게 왜 뜨냐? 자, 무료 버전에서는 어, 이거 들어보겠네.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무료 버전이신 분들은, 그렇지. 네, 로그인 안 하는 거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돈을 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료 버전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무료 버전. 네, 여기에 뭐 그런 내용이 잘 없어가지고 잘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 또 무료 버전 쓰시는 분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고요.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친구야라고 하고 강함, 추워짐, 뭐 개조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반말만 하네요. 쌀쌀함 뭐 이렇게 약간 개조식으로 하면서 존댓말 안 쓰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요거 한번 뭐 제가
대면 수업이면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도 드리고 해볼 텐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채팅 시작하면은, 어, 그냥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 플러스를 누르면은요, 이것도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계속 바뀌고 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하는데 최근에는 챗 GPT와 함께한 올해 뭐 이런 것도 생겼어요. 이런 거 해보시면 뭐 뭐라고 제가 또 요약해서 말해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이미지 만들기 등등등 있는데 플러스로 해서 제일 그래도 많이 쓰는 게 사진 및 파일 추가하기죠. 그래서 파일을 올려서 하는데 한글 문서는 아무리 올려봐야 얘가 읽지 못한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재미나게는 한글 문서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글 문서 관련돼서는 재미나이가 먼저 치고 나갔죠. 재미나이에서는 한글 문서를 업로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꼭 한글 문서를 업로드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PDF로 변환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파일 저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을 이렇게 캡처해서 바로 컨트롤 C 하면은 붙여넣기가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캡처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컨트롤 V 하면은 지금 캡처한 게 들어가죠. 그죠? 지금 첨부한 이미지의 글자를 영어로 번역해줘. 보통은 이제 뭐 이상한은 아니고 다른 나라 말들 이렇게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줘 하면은 되겠죠. So you can drag and drop files or paste copy the images using Ctrl V. 오케이. 네. 자, 기본이고 지금까지 기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왼쪽 메뉴에 대화 내용 저장된 거를 할 수 있고요. 이 저장된 대화로 들어가면은 이전 질문 내용을 얘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후속 질문이 가능하고 이 전체를 또 얘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제부터 대화를 시작했지? 라든가 지금까지 내 대화 내용을 토대로 내 MBTI를 유추해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얘가 내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대화 내용을 다 저장하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이제 살짝 물어보면은 아, 약간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하는 거지 뭐 요약된 형태로 기억하고 있다거나 뭐 흐름 안에서 한다거나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할 건 다 해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챗GPT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된 거는 제목을 변경하거나 뭐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시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 채팅을 켜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게 기분 나쁘다 하면은 임시 채팅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와서 사이드바를 열면은 이렇게 지금 오늘 날씨 정보라고 하는 이름이 자동으로 생겨났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과거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점 3개를 누르면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 공유하기는 여기도 있고 요 위에 여기도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공유가 되고요. 이 공유된 링크를 남들한테 주면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링크 복사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이동하기, 프로젝트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뭐 삭제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싫다 하면은 자, 새 채팅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하면 또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점으로 된 원에 삐쭉 나온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임시 채팅 켜기 있고요. 그 옆에 그룹 채팅 시작하기 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 안 써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롬프트를 날려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임시 채팅 켜기만 한번 해보면은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예, 여기에서 무언가를 한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집니다. 예. 재미난 것은 여기 보면은 챗GPT의 메모리를 사용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임시 채팅을 안 하면은 얘네들이 우리 데이터 가지고 훈련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진짜로 중요한 대화는 임시 채팅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제 이름이 길환재인데요. 길환재가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런 기록은 이제 남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과 관리하기. 요거 이제 뭔가 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요, 우리 이제 폴더 관리하잖아요. 또는 디렉토리. 요거랑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세팅 목록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서 이름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질문들을 하면은 나중에 이 프로젝트 안에서 한 것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프로젝트 생산 관리를 할 때 맞춤형 지침을 첨부 파일로 추가하고 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폴더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딱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만 답변을 하게끔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지침이 있었고 또 프로젝트 안에서 또 다른 더 스페시픽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 중에 첫 번째 실습. 네. 지금까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또 써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논문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논문 자동 분석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 추가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paper analysis gpt prompt.md라는 파일을 첨부할 거예요. 이름은 그리고 어쨌거나 확장자가 md. md는 마크다운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대로 작성한 문서다. 그래서 이 문서를 첨부하고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요 MD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샵은 글씨 크기를 말해요. 샵 하나가 있으면 큰 제목,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째 제목 하는데 이렇게 이제 논문을 우리가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라고 미리 프롬프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마스터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역할 정의를 하죠. 나는 박사급 연구자이자 학술 논문 분석 전문가다. 이렇게 역할 지정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업로드된 문서는 학술 문서 PDF야. 문서를 우리가 업로드 할 거니까. 그래서 저자의 연구 의도와 학문적 맥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객관적, 비판적, 구조적으로 해야 되고 추측은 하면 안 되고 진짜 모르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명확히 해야 된다. 헛소리 하거나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 주고요. 처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논문에 대한 기본 메타데이터를 알아야 되겠죠. 제목이 뭐고, 저자가 누구고, 게재 연도가 어떻게 됐고, 이게 어떤 학술지 또는 어떤 학회에 주관이 됐고, 연구 분야는 뭐냐. 요거는 있는 걸 찾아서 얘가 대답하겠지만 이거는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 유형은 뭐냐. 이렇게 예를 또 들어주고요. 자, 요게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및 문제 정의, 그죠? 연구의 핵심 목적이 뭐냐? 한두 문장으로 해라. 보통 연구 목적을 제시할 때 남들이 못한 거를 까고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한계, 문제점이 뭐길래 너는 이걸 했느냐? 하고 이제
연구 질문, RQ죠. 리서치 퀘스천 또는 가설, 뭐냐? 이렇게 2번에서는 요 세 가지를 정리해라. 3번 가면은 요게 이제 우리 논문 쓸 때 기본적인 그 순서잖아요. 네, 그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그래서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선행 연구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해라. 차별성이 뭐냐. 개념적인 차별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방법론적인 게 있을 수 있겠고, 사용한 데이터가 뭐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라. 4번 연구 방법이죠. 요거를 좀 정밀하게 분석해라. 연구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출처라든가 규모, 표본수, 문서수, 실험횟수.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정량이냐, 정성이냐, 혼합이냐. 통계 기법은 뭘 썼냐. 알고리즘이나 모델명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했는가. 이거 요약해라.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실험 및 분석을 했겠죠. 그거에 대한 핵심 결과. 그 다음에 수치나 표, 그래프가 있다면 그걸 해석해보고 그 지가가 아니라 이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성과가 뭐냐. 기여도, 이 결론 부분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를 잘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 설명하고, 분명히 또 한계점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말한 한계가 있을 거고요. 네가, 챗 GPT가 한번, 네가 평가도 해보고요. 자, 후속 연구 제안도 한번 해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나 핵심 문장도 한번 정리할 겸 이렇게 해주고, 종합평가까지 해봐라. 이러한 10단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개조시로 작성하고 학술적 톤 유지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분석하고 읽는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파악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데이터를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뭔가 거기에 뭔가 더 넣어야 되겠어, 빼야 되겠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수정해서 이 데이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 해두면은 어떤 논문이건 간에 내가 새로운 논문, 읽을 논문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일단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사이드바 열면은요, 위에서부터 새 채팅 쭉쭉 나오다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뭐 아무거나 이름을 정하고 예를 들어 아무거나 테스트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트 만들기 있죠. 만들기를 누르기 전에 요 톱니바퀴를 한번 슬쩍 클릭해 봅니다. 요거는 기본값. 프로젝트가 외부 채팅에서 메모리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제 여기서만 하는 거고 외부로는 못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기본값을 해놓고 확인하고 만들기를 누르면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그냥 채팅을 하면은 요 아무거나 테스트 목록에 요 채팅한 내용들이 쭉쭉쭉 쌓이게 됐겠고 여기에 파일 추가를 하나 해두시면은 이 프로젝트에만 해당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일 추가해서 좀 전에 다운받은 걸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삭제할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한번 해보고요. 기존에 만든 게 제가 요거예요. 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특강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일 추가에 제가 어,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안 보이네요. 아마 들어가 있을 건 요거구나. 요거다. 예, 논문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특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채팅들 넣은 거고 논문 자동 분석 프로젝트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1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만든 요 MD 파일을 제가 첨부해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죠? 추가해 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논문 하나를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이 논문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사이언스 2012 파 프리스턴 PDF 뭐 의학 관련된 논문인데 뇌 인지과학 쪽 논문인데 제가 전혀 모르지만 한번 이런 걸 찾아서 그냥 대뜸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려만 놓고 엔터 키를 빡 치면은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논문 기본 정보를 이렇게 제목, 저자, 연도, 연구 분야, 연구 유형, 얘는 그 파일이 아니고 얘네요, 얘. 네, 어쨌거나 아무 파일이나 이렇게 요거죠. 요걸 올려놓으면은 기본 메타베이스 데이터 분석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요. 연구 목적 및 문제점이 쭉 나오고요. 이론 배경, 선행 연구 쭉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정해놓은 그 내용대로 구조화돼서 이 논문을 분석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한눈에 파악이 된다. 자, 프로젝트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 또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시간 특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첫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해볼게요. 한 10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했고요. 자, 이제 에이전트 모드 한번 해볼게요. 에이전트 모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도구를 연결해서 어, 나만의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앱 들어가서 추가를 한 다음에 설정에서 앱 들어가서 여기에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요. 얘네들이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걔네들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Gmail이라든가 구글 칼렌더라든가 구글 이런 것들을 추가해 놓으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채팅창에서 예를 들어 다음 주 내 필테 수업이 언제인지 캘린더에서 찾아줘 이런 걸 하면은 실제 막 웹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 칼렌더, 제 달력에서 제가 적어놓은 그 일정들을 참고해서 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걸 또 안 써보면은 뭐 그냥 없는 대로 사는데 이렇게 이렇게 또 쓰다 보면요. 이런 게 또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메일에서 뭘 찾아줘라는 거. 야, 무슨 뭐 오늘 특강 구글 줌 링크 좀 빨리 찾아줘라고 하면은 바로 찾아주죠. 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내 이메일에서 오늘 이제 특강 관련된 이메일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메일에서 뭐였죠? 오늘 뭐 12월 29일 특강 줌 링크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제 이메일을 얘가 지금 들어가서 막 검색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통계연구소에서 보낸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삑 누르고 참관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에이전트 활용할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은 자 아크로밭 아도비에서 나온 아크로밭도 에이전트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했더니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그러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은 자 아크로밭으로 할 수 있는 작업 예시 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설정에서요
앱 누르고 여기 아크로밧 저는 여기 되어 있죠. 연결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추가하기 눌러서 찾아봐요. 여기에서 뭐 캔바도 있고 러버블, 뭐 리플릿, 뭐 트리버디바 이런 것들 뭐 부킹닷컴 이런 거는 자동으로 예약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그마, 에어테이블, 이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해 놓으면은 그 서비스를 어디서 할 수 이용한다? 챗GPT 안에서 그죠? 자연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도비 아크로밧을 연결해 놓고 요거를 할 수 있는 작업 예시 들어줘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PDF를 만들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를 PDF로 변환할 수가 있다. 여러 파일을 하나의 PDF로 만들 수 있다. 요런 거요. 여러 이미지 파일을 하나의 PDF로 만드는 거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뭐 유료 없이?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여러 PDF 파일을 병합할 수도 있다. 이것도 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변환하고 압축하고 뭐 출력 배포하고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뭘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한 300페이지 되는 한 312페이지 정도 되는 PDF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와서 그거를 목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칙, 안전기준 뭐 이렇게. 이걸 나눠서 따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4개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요거는 굉장히 그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1편 딱 1편은 이렇게 1편만 쭉 되어 있죠. 예. 그리고 2편은 또 2편만 되어 있고 원래는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제 2편은 이제 2편에서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논문집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챗GPT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DF 작업을 저는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들어드렸으니까 이거 보고 와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아크로밧 리더를 추가하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로 글쓰기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로 글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캔버스를 선택 안 하고 글을 쓰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심층 리서치 이거 이제 뭐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심층 리서치로 뭔가 더 자세하고 말 그대로 심층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GPT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하면서 캔버스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챗 GPT로 들어왔을 때, 이 처음 화면에서 사이드바를 열고 쭉 새 채팅 내려가다가 프로젝트 내려가기 전에 여기에 GPT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뭐 맞춤형 GPT라고 했고 GPT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GP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PT 탐색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네, GPT의 맞춤형 버전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연구 및 분석이니까 이쪽 가보면은 스칼라 GPT, 뭐 GPT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스칼라 GPT를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채팅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스칼라 GPT가 뜨고요.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 보실 게 우리 사이스페이스도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이스페이스도 눌러서 쓰실 수가 있겠고 이런 다른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선택해서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칼라 GPT부터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 소스 자체가 구글 스칼라나 펀메드나 바이오 아카이브나 이런 데를 가서 검색을 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검색이나 논문 가지고 뭔가 분석할 때 뭔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AI에 관한 최신 연구 뭐 찾아줘. 이런 거를 일반 채팅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거에 대한 그 출처가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학술 논문을 전문으로 찾아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 링크를 주면은 분석해 주는 거, PDF 올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해볼게요. 구글 스칼라에서 뭐랄까요? 생성형 AI 활용 연구를 주제로 한 가장 핫한 최신 논문 20편 찾아줘. 이런 거를 했을 때 얘는 지금 뭔가 이 특정한 그 AI랑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하고 저자 연도 나왔고 이렇게 이제 또 링크도 나왔으니까 PDF로 보통 구글 스칼라가 이제 PDF를 제공하기도 하고 링크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얘가 딱 정리를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항상 어떻게 한다? 항상 검증을 한다. 진짜로 그 페이퍼인지, 그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더 요약까지 해달라고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네, 사이스페이스도 뭐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맞춤형 GPT고 우리 플러스 누른 다음에 캔버스 있죠. 네,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 어,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은 얘가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공동 작업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여기에서 생성형 AI를 논문 작성과 연구에 관한 최신사를 아까 제가 질문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런 거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생성형 AI를 연구 비서로 활용해서 논문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는 방법 알려줘.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아쉬운 게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캔버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편집을 누를 수가 있어요. 편집. 편집을 누르면은 이렇게 왼쪽에 대화창이 나오고 오른쪽에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추가해서 작성할 수도 있겠고 어, 뭔가를 뭐야, 예,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답변한 거를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편집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모지 추가하면은 단어 뭐 섹션 내 이미지를 이렇게 이모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고 정신없다.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게 되겠고 그 내용이 조금 뭔가 아,
너무 짧은 것 같죠?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길게, 그럼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길게 작성해줘 하면은 보통은 다시 작성하잖아요. 다시 작성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길이 조절이 있습니다. 현재 길이 유지 있고 더 길게, 가장 길게 있는데 더 길게를 그냥 클릭하면은 전체적으로 문장을 길게 작성해 줍니다. 또 질문 보니까 스칼라 GPT는 유료 버전에서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무료 버전 쓰시는 분, 네,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요거는, 유료로 알고 있어요. 그 GPT가, 무료에는 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 쓰시는 분, 예, 어떤가요? 음, 한번 무료 쓰시면은 한번 직접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혹시 무료시면은, 어, 챗 GPT 들어가셔가지고 그 GPT 메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 다른 모드로 답변하기. 우리 공미선 선생님께서 무료 버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링크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 번씩 한번 눌러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같은 질문인데 예, 모드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러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일반 모드, 사이스페이스 모드, 스칼라 GPT 모드, 심층 리서치 모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한 번씩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연구자를 위한 프롬프트 실습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 10분만 쉴게요. 2시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해주시고요. 예.